정치 철학자 에릭 포겔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대의 정치는 종교를 대체한 세속 종교다. 또 다른 정치 사상가 카를 슈미트는 이렇게 말했죠. 근대 정치의 핵심 개념은 모두 세속화된 신학 개념이다. 즉, 정치는 종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조금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장면을 떠올려 보죠.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그를 정치인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유일한 존재처럼 믿었습니다. 즉, 그의 말과 다른 팩트가 나와도 트럼프를 향한 믿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가 종교처럼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대 정치가 왜 종교처럼 변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치가 원래 무엇을 다루는 영역인지부터 짚어보죠. 정치는 원래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선택과 타협의 과정입니다. 완벽한 답이 아니라 차선의 선택을 고르는 과정이죠. 그래서 본래 정치에는 토론, 비판, 그리고 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치가 종교처럼 변하는 순간 이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무엇이 맞느냐보다 누가 말했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같은 정책도 우리 편이 말하면 상식이 되고 저쪽이 말하면 음모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정치는 이성의 영역을 벗어나 신앙의 구조를 담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상화입니다. 정치인은 의심해서는 안 되는 상징이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항상 선한 의도로 해석되고 모든 문제는 외부의 공격으로 설명됩니다. 비판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 배신이나 공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단화입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이 아니라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바뀝니다. 상대의 주장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곧 배신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토론은 사라지고 충성 경쟁만 남습니다. 누가 더 강하게 믿는지, 누가 더 분명히 적을 미워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때부터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충성을 증명하는 의식이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맹목적 충성입니다. 정책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누구의 편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가 됩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사실, 즉 팩트는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믿음에 맞게 구성되고 불편한 정보는 무시되고 편리한 정보만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치가 신념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 정치인은 그저 그들의 메시아가 됩니다. 이제 이 구조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바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던 사람들 중 일부에게는 그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정치가 숨기고 있던 진실을 말하는 사람, 부패한 시스템에 맞서는 유일한 인물로 인식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정책 제안이 아니라 계시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언론이 비판하면 그건 검증이 아니라 공격이 되었고, 사법 절차가 시작되면 정의가 아니라 음모로 해석됐습니다. 이때 트럼프를 비판하는 사람은 의견이 다른 시민이 아니라 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적은 항상 주류 언론, 엘리트 기득권, 보이지 않는 권력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치 문제는 선과 악의 이야기로 단순화됐고, 정책 논쟁은 충성의 문제가 됐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조차 이 구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한 뒤 선거는 도둑 맞았다며 그의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으로 난입했습니다. 이 문장은 정치적 주장이라기보다 신념을 지키기 위한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날은 시위가 아니라 신념을 증명하는 행동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장면이 트럼프라는 개인의 특이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우상화와 이단화의 구조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했을 때 나타난 하나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여기로 옮겨집니다. 왜 사람들은 정치가 종교처럼 작동하는 순간에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까요? 이건 정치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 또는 무지해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감정과 아주 깊이 연결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불확실성입니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미래는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정답을 주는 이야기보다 확신을 주는 이야기에 끌립니다. 그리고 정치가 종교처럼 변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을 줍니다.
실제로 해결하지 않아도 혹은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조차 사람들은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 믿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정치적 선택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믿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 의견은 나와 다른 생각이 아니라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의견을 바꾼다는 건 정치적 생각을 고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온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소속감입니다. 정치적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처럼 작동합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적을 미워하고 같은 분노를 공유합니다. 이 안에 있으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속감은 팩트보다 강합니다. 팩트는 혼자서 이해해야 하지만 믿음은 함께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도덕적 우월감입니다. 자, 정치가 종교가 되면 나는 옳은 편에 있고 상대는 틀린 편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의도 필요 없고 타협도 필요 없습니다. 도덕적 확신은 사람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공격적으로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의 문제입니다. 정치를 신앙처럼 믿는 순간 사람은 생각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판단은 대신 내려지고 의심은 금지됩니다. 틀렸을 때의 책임도 개인이 아니라 이념이나 지도자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정치 종교는 심리적으로 아주 편합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확신을 주고 정체성을 주고 소속감을 주고 책임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정치인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책을 설명하기보다 분노와 불안을 먼저 자극했고 타협보다 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뉴스가 되기 쉬웠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특히 AI와 함께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는 SNS 플랫폼은 이런 뉴스가 더 빠르고 넓게 확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SNS 플랫폼은 사용자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의 성향에 맞게 비슷한 영상을 노출하며 계속 붙잡아 두려 합니다. 한번 분노한 사람에게는 다음에도 분노할 영상을, 한번 확신한 사람에게는 그 확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이건 음모가 아니라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알고리즘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알고리즘 감옥에 빠져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슷한 내용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다른 의견은 보이지 않게 되죠. 이렇게 반대 의견은 사라지고 비판은 왜곡된 형태로만 등장하면서 상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이 구조를 만들어낸 인물은 아니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강력한 지지층을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니라 강한 확신을 심어주게 만드는 미디어 알고리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를 조금씩 다른 현실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정치는 원래 완벽한 정답을 주는 영역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을 통해 그나마 덜 나쁜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종교처럼 변하는 순간 정답은 하나가 되고 믿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 구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상대편을 설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이 들 때 그 확신이 정책과 사실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것, 분노가 올라올 때 왜 이 감정이 선택됐는지 묻는 것, 정치를 믿음이 아니라 다시 질문의 영역으로 돌려놓는 것, 내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알고리즘이 만들어준 일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정치가 종교가 되지 않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